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7월 1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7월 2일 내일은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외치는 첫 대정부 투쟁을 만들어갑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어떤 구호와 어떤 방향으로 대회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후에는 어떻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인지 대회에 담긴 의미부터 대회 진행 흐름까지 취재했습니다. 7.2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할 첫 번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유가를 포함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등 심각한 민생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연일 상승하고 있고 오르는 물가에 서민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요금 상승 소식 또한 들려오면서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28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킨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영끌을 한 사람들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7월 2일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노동의제뿐 아니라 물가 폭등 민생위기 해결을 위한 해법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리고 노동자의 가족들이 우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투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름값, 정유사만 배불리고 있는 이 상황, 정유사를 규제하고 기름값을 인하해야 합니다. 가스, 전기, 공공요금이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공공요금은 오히려 무상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민주노총은 서민 살림살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국가 책임,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2 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을 중단하고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고요. 그 다음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뜻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연차, 그리고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게 다 적용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법의 어떤 최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이 정도는 적용을 받아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취지의 법인데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죠. 이것을 다 메꾸고 그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것이 민주노총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민주노총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복수노조 교섭권 보장과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고 노동자 모두 노동 3권을 보장되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한테는 노동 3권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노동자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요구해도 처벌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온전한 노동 3권 정치 자유가 우리 공무원한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밖에 파견법 폐지, 기간제법 폐지, 공무직 차별철폐 법제화 등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요구 등을 들고 7.2 대회를 성사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민주노총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의 힘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노동, 반민중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를 넘어 한국 사회의 대전환 투쟁을 결의하는 대회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투쟁을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투쟁 전선을 만들어가는 9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11월 12일 10만 전국 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해 8월 26일 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 위원장 현장 대장정, 그리고 가칭 노동민생실천당 전국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국회 투쟁을 벌여서 노동계약을 저지하고 노동권을 쟁취하는 노동민생개혁입법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화된 지금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병원과 공공요양시설 확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의료 돌봄 공공성 강화, 철도, 전기, 가스, 통신 공공성 강화 및 민영화 시도 중단, 4대 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보험 강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민간 위탁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우리 삶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의료, 연금, 에너지, 교통, 교육, 주거, 돌봄 이런 모든 영역들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사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사회 공공성 강화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기업 성장과 기업 이윤 극대화만 꾀하고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에 맞서 투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7월 2일 당일 오후 3시 전국 노동자 대회에 앞서 각 산별 조직은 사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광화문 방향 세종대로에서,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건설산업연맹은 숭례문 방향 세종대로에서, 서비스연맹 학비노조는 을지로 일가 교차로에서,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무교로 일대에서,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종강역 옆에서,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는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서비스연맹 돌봄노조는 청계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민주일반연맹은 계풍교차로에서, 공무원노조는 소곡로에서, 화섬식품노조는 교보문고 인근에서 진행합니다. 본대회는 3시부터 세종대로와 서울시청 주변에서 진행되며 이후 행진이 이어집니다. 행진 경로는 한강대로를 거쳐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이며 약 6만 명의 조합원이 함께합니다. 행진은 집무실 앞에서 정리 집회를 진행하며 마무리됩니다. 더불어 7월 2일 거제에서도 영남권 전국노동자대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 달째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영남권 노동자들과 함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일 거제로 모일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자세한 투쟁 소식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임 연설부터 노동 없이 시작한 윤석열 정부. 민주노총은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로 반노동 친재벌 정권에 투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앞서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쟁취 과제를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노총은 7.2 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노총 집회 불허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과 노동계의 강력한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전면화하면서 민주노총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임기 초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선별적으로 규제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고물가 폭탄으로 극심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절대다수 노동자, 서민들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노동자들의 규탄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7위 전국 노동자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힘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논의의 자리인 최저임금 심의.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조합원 천여 명이 28일 고용노동부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가 1,080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나간다며 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도 못한 채 심의를 졸속적으로 끝내버렸습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5.0% 인상은 그야말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이고요. 뿐만 아니라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결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삭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반영률을 포함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7위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더 큰 규탄의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 도시인 거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에서 30일째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조선 노동자 7명이 건조 중인 선박에 올라 끝장 농성을 시작했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케이지에 자신을 가두고 용접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 불황기와 코로나 시기 하청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동결 삭감된 임금을 원상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3%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며 임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치한 동지가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2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용접 기술을 자신이 들어가는 감옥을 만들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처절한 투쟁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왜 이런 투쟁이 일어나야 되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우조선 원청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서야 되고, 그리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은 7월 2일 서울 영남 동시다발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8일 조선하청 노동자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6월 28일 오후 철도민영화 반대와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4천여 명의 철도 노동자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철도 공공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와 고속철도 통합, 수서발 KTX 운영, 단협 승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분리된 코레일과 SR을 다시 통합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서에서 KTX가 출발한다면 포항, 창원, 마산, 여수, 전주, 순천 등 600만 명의 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만 허가한다면 올 추석부터 수서행 KTX 운행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현재 은밀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시민들에게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지는 큰 재앙입니다. 철도 민영화는 시민들에게 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종사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만지작거리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결의대회 이후에도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입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전인 올해 3월부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반이 넘게 저희들한테는 식당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좁은 공간에서 컵라면을 2년 반 동안 먹게 했어요. 회사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정말 묵묵하게 일을 해온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한 만큼 그 일한 만큼을 정말 기본적인 그 일한 만큼을 그거를 달라 그러는 건데 수십 년간 하이트 진로에서 일해온 화물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노동 탄압이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유가 때문에 기존의 운송비로는 남는 것이 없고 안전운임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운임제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하이트 진로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130명의 노동자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7억 2천만 원의 손배 가압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이트 진로 본사는 위탁 운송사와 화물 노동자 간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송사인 수양물류는 하이트 진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이트 진로 계열사이고 대표이사가 하이트 진로의 고위직 임원입니다. 화물연대 하이트 진로 지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30에서 40명의 조합원들이 이곳 하이트 진로 이천 공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화물연대 2만 5천의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조합원 또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노동 탄압에 맞서는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살기 팍팍한 정도가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삶은 또다시 임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경총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임금 인상 억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장관부터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노동자 대회에 참여해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7월 1일 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